반갑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오늘이 짜장면 먹는 날인가요? 네, 거시기 데이죠? 네, 아무튼 짜장면을 맛있게 드실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요. 시장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그냥 풍랑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관세 얘기도 또 바뀌어서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바뀐 건 없죠? 네,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다시 변수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와중에 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 나스닥은 2%, S&P 500은 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주말에 이제 긴급하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상호관세에서 면제된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였죠. 원래부터 이제 지난번 4월 2일 날 상호관세 얘기할 때 반도체는 상호관세에서 원래 제외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품목에 대한 그 정확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냐, 관세 매긴다는 거냐 안 매긴다는 거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상호관세는 안 매긴다. 네, 원래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품목을 쭈르륵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러냐? 네, 그러면 이제 또 괜찮아지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에 그 상호관세에서 면제된 이 품목들, 이거는 품목 관세로 따로 매긴다. 그걸 이제 오늘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살아나나? 그랬는데 또 이거는 관세 매기면 뒤지나?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 반도체 관세는 한 달 안에 매길 것이다 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네, 조선이라든지 조선은 아니죠. 의약품 뭐 이런 쪽 같은 부분들은 이제 2달 안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나 의약품 쪽도 다 매기겠다는 얘기니까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지수 포인트는 괜찮았네요. 그죠? 네, 저점 라인대에서 반등을 쳐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패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 동안에 워낙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또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지, 또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것인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뉴스 살펴볼게요. 일단 토요일 날 아침 거 먼저 좀 볼게요. 왜냐면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합 출발했었던 이야기하고 뭐 등등등 마감한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뉴욕 증시 미중 관세 숫자 노름은 일단 끝났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2% 상승 마감했다. 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높였다라는 이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관세는 더 매기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다른 쪽으로 보복할래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양국이 더는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시사한 만큼 적어도 미중 관세율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근데 125%나 100%나 뭐 85%나 뭐 그놈입니다. 어차피 관세 50% 넘어가게 되면 거의 수출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세율이 이제 125%나 뭐 100%나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 이게 안도감으로 과연 주가를 올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단 84에서 125%를 올리는 관세 조정 고시를 이날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안 하겠다 이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이 재보복을 한들 관세를 더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자, 그럼 중국이 한 150% 정도로 한번 매겼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아는 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 자식도 배기 싫어요. 네, 아무튼 채권 시장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캐롤라인도 배기 싫어요. 네, 아무튼 트럼프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다 배기 싫더라고. 네,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가운데 왜 그럴까요? 국채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은 국제의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거,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얘기 말 많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채권을 팔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저가 매수세가 일단 집중이 되면서 국채금리가 오름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네, 채권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은 또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좀 진정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는 강해졌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진핑한테 전화를 할 거야, 전화하겠지, 전화할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은 또다시 연준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지. 그래서 연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의 또 다른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점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FOMC 있잖아요. 이때 개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야, 니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뭐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6.7%가 나온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고 완전 경기가 박살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통화 부양책을 의식한 발언에 대한 내용들. 자, 2차 효과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통화적으로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전히 불확실한 내용들이 있다. 라고 내어되어 있고요. 자,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로 일단 시장의 매도세는 일시 반전됐지만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것이다. 이게 관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지금 보편관세 1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급등했고요. 브로드컴 5%, TSMC는 4%, ASML, 퀄컴, ARM은 3% 안팎으로 상승했다. AMD는 5%나 올랐고요. 자, 애플은 4%,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알파존이 아니죠? 네. 아마존, 네. 엔비디아와 아마존, 알파벳도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메타하고 테슬라는 약보합 조금 밀렸다는 얘기겠죠? 그런 거 나와 있고요. 자, 요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엔비디아, 애플 주가 급등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장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는 했습니다만 주말 미국 증시에서 애플은 4% 이상 급등했다. 뭐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건 이제 주말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나온 이야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네, 미국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이폰, 스마트폰의 관세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제부를 줬어요. 상호관세는 면제다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지. 그동안은 면제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품목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경우에 200만원짜리가 400만원 된다, 500만원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감 요소가 있었는데, 이거 면제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렇다면 괜찮은데? 가격 인상률 없겠는데? 그럼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미국에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애플이, 네, 이렇게 면제를 받게 되면서 긍정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오늘, 뉴스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어제 속보로 나왔었죠? 네. 속보로, 저녁 때쯤에 속보로 나온 뉴스 중에 살펴보게 되시면, 네. 이 반도체, 이 상호관세에서 면제된 이 품목들은 품목관세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면제 품목에서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SD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세서, 반도체 장비 이런 20가지 품목을 제외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고 삼성전자 수혜를 누릴 전망이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품목관세입니다. 원래 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품목관세입니다. 한 달 안에 네, 이것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다 또 재밌는 게 있죠. 네, 그 중국 제품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 얘기 계속 나오죠. 메모리 모듈, SSD 등 상호관세 면제. 그러면 14일날 반도체 관세에 답을 주겠다. 아주 구체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이제, 기대감 절반, 또 우려감 절반이 되는 겁니다. 자, 관세 품목 관세에 대한 부과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철강하고 자동차는 일단은 관세를 매겨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철강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제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죠.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지만 마이크론 이제 점유율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다. 그래서 이게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이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니네가 해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이런 그 고집적도 가지고 있는 이제 고품질의 고성능 그 메모리를 미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만들 수가 없을까 아니면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다른 쪽에 다 줬잖아요. 그래서 TSMC니 뭐 SK니 삼성이니 이런 쪽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다 쓴 거고, 마이크론 혼자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뭐 소니도 다 마탱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니가 아니죠. 그 인텔 같은 경우 다 마탱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네 것처럼 만들려고 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냐? 관세 부과한다. 대신에 관세 면제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럼 미국에서 만들면 뭐예요? 미국 거가 되는 거잖아. 그 뭐 사실 미국 공장을 이렇게 다 지어놨어요.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딱 닫아가지고 중국처럼 뺏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상황을 일단은 조금 이제 참고해 보게 되면, 자, 미국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SK는 약간 배짱을 좀 부렸었어요.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기업에 좀 특혜를 주든가, 그러면은 내가 공장 뭐 투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대체품이 없는 거. 만약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안 팔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당장 애매해지는 거죠. 또 관세를 부과했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관세를 부과했어. 지금 악재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세금은 누가 낸다? 미국 기업들이 내는 겁니다. 관세 부과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세를,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직구야, 뭐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럼 관세가 뭐 세금이 한 10% 붙는데요. 그거 누가 내요?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라 수입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를 1달러에 팔았어. 근데 반도체 관세가 붙어가지고 세금이 한 뭐 50센트, 0.5달러야.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면 자, 나는 1달러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사는 거는 1.5달러에 사. 너무 비싸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예요? 대체제가 없잖아요. 대체제가 없으면 1.5달러 사게 돼요.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의약품 이런 것도 이제 특별한 다른 관세 포함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약가가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근데 이거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무역 확장법의 232조의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다.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품목 관세를 매기기 위하여 항목을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를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그 10%의 기본 관세까지도 다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얘네들이 이제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품목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일단 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품목 관세로 넘어가는데, 부분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상호 관세의 무거운 부담감이 생기는 것에 대한 사태는 피해갔다. 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125% 관세가 아니라 뭐 한 20% 관세, 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크하는 모습은 괜찮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품목 관세는 일단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호 관세, 특히 중국 쪽에서 만드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요일날 뉴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무디스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 경제 정치 불확실성 지속된다. 왜냐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네, 대선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약간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부담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내부 균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뚜렷한 어떤 대선의 선두주자가 없는 그런 국민의힘에서 내분연할 가능성도 높다. 야, 이런 정치까지 분석을 한단 말이지, 무디스에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데, 자,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뭐냐? 이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즉 정상도 없는 거고, 이제 이번 그 정부가 무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무위원이라든지 이런 외교부 뭐 이런 쪽에서 할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의 어떤 대선 기간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증시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다. 예탁금은 늘고 비투는 줄었다. 관세 전쟁 때문에 비투도 줄었어요. 비투, 예탁금은 늘었고요. 예탁금 늘고 비투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대체적으로 바닥일 때 나온 얘기니까요. 증시 신용 공여 잔고는 점점 줄어가지고 16조 원까지 떨어졌고요. 예탁금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줄이고요. 일단은 대기자금으로 뽑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자금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증시가 움직이면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괜찮은 소식입니다. 또는 뭐 머니마켓 펀드라고 있죠. MMF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이제 자금이 좀 늘어나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자금들이 늘어나는 건 괜찮죠. 자, 그다음에 CMA 잔고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차하면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돌릴 수 있거나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약간 정치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저평가된 국면을 해소하고자 한다라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현재로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죠. 어디다 투자할지를 모르겠어. 살 종목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테마주들은 너무 올라가서 사기가 어렵고 어떤 것들은 밑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사기도 어렵고 그냥 뭐 적당하거나 저평가 뭐 요즘에 실적 이런 건 다 통하지 않죠. 그냥 막 갖다 때려버리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장세 속에서 신용 쓰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급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기관 투자자의 입장은 일단 주가의 저점, 증시 안정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장인들도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내렸는데 목적이 또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어쭈 바닥 잡았네.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가게 되거든요. 그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형주 위주로 나옵니다. 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순매수고요. 반도체 쪽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솔루션,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되었네요. 2차전지하고 금융주 섹터까지 밑에서 담았다. 대체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시총 상위로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이 됐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대신증권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 확대는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툭 떨어졌을 때는 한 번씩 주워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관세 부과 유예에서 중국이 제외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우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번에 그 상호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는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 전 세계 국가들 다 같이 땡겨서 맞은 상황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예가 들어가서 전 세계 다 유예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뭐냐면 보편관세 10%가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다 10%를 쳐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부담스럽다 할 수 있었겠지만 다 같이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리만 올라가서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갔어.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다 같이 얻어맞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맞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매수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얘기도 좀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증시 부양책 막 쏟아낼 것이다. 우리는 괜찮아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미국과 중국의 관세, 그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는 이제 저기 그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의 어떤 반발, EU와의 협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수출이 사실적으로는 막혔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막혔다 봐야 되는 거고, 미국산 제품들이 사실상 중국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니까 교역이 중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는 중국도 받는 타격이 상당할 걸 생각합니다. 미국도 당연히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중국도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한테 사들이는 것보다 팔아먹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이런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경기 부양책들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네,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느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워지는 장세, 이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죠. 다 같이 좋아지는 건 괜찮지만 네,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 이거는 고통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도체 쪽이 시장의 해석이 잘 풀린다라면 상승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네, 그냥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그렇게 나오고, 또 중소형 개별주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좀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반대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 상승을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대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재료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9시 무방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장 상황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9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